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하라기수, 저희 스타리더 사이트의 핵심이죠. 하라기수를 누르시면 입력하셨던 생년월일 시간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위쪽은 하라기수 궤를 보기 위한 사주입니다. 하라기수는 사주를 통해서 궤가 나오기 때문에 각 사주의 글자에 속한 숫자들, 그리고 그 기본 사주가 의미하는 것들을 이제 위쪽에서 저희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 생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그 JST, Japan Standard Time이라서 이렇게 그 일본 표준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표준시가 30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생시와 관련해서는 날짜를 이 프로그램 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서머타임이면 서머타임 시간을 그리고 이 JST가 적용된 이 기간 동안은 30분을 계산을 하고 KST가 적용된 기간도 마찬가지로 이 본래 시간으로 해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시로 되어 있는데 전날 11시 30분으로 되어 있죠. 1월 1일이니까요. 30분이 빠져 있죠,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연도와 이 월일을 봐서 생시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맞습니다. 한국은 30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년월일 시간이 나와 있고, 그 아래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동경 표준시, 일본 표준시에서 예외를 포함해서 서머타임을 다 적용해서 모든 시간을 다 적용을 해서 출력을 해 놓았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경도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는 저희가 좀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이 몇 개 나라는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그 나라 기준으로 뽑을 수 있도록. 아무튼 대부분은 그냥 이 한국으로 선택을 해서 뽑으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궤, 이거 선천이죠. 선천궤. 그래서 이 궤는 이 궤예요. 같은 궤입니다. 같은 궤고, 그 다음에 이쪽 후천궤, 이 궤는 아래에 있는 이 궤와 같은 궤예요. 얘는 얘와 같다. 후천궤. 그 다음에 얘는 얘와 같다. 같은 궤다. 수레동과 지수사가 나왔네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더보기를 눌러서 보시면 하라기수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조건 계산을 다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르면 뜻이 뜹니다. 그래서 납값, 하라기수에서 어떤 사람이 그 하라기수가 보여주는 글귀에서 좋은 글귀를 따라가는지 나쁜 글귀를 따라갈지의 어떤 확률적인 계산을 보여준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납값을 저희가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납값, 납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원기와 화공이죠. 원기와 화공.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원당 효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하라기수에서 뭐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효사죠, 효사. 그러면 궤와 효의 차이가 뭐냐? 이 주역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하라기수를 처음 보신 분들은 궤와 효의 차이를 이제 궤사와 효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닫아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레둔 1효. 자, 이 효라는 게 뭐냐면 주역은 항상 6개의 막대기, 긴 막대기와 가운데가 뚫린 짧은 막대기, 그래서 긴 막대기와 짧은 막대기로, 즉 6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를 하나의 궤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 6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진 이 그림 하나, 이 통으로 된 이것을 이 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수레둔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레둔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궤 자체가 의미하는 이 의미가 있어요. 뜻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문을 내리면 궤사라고 되어 있죠. 이 궤사라고 되어 있는데 궤사가 뭐냐면
이 궤, 6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진 이 하나의 이 그림, 이 주역 궤죠. 이 궤, 여기서는 술에 둔 궤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 궤의 뜻이다. 즉, 이 1번, 2번 이 각각의 막대기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 이거를 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궤의 뜻을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궤사. 그래서 올라가시면 술에 둔 1효 이렇게 돼 있죠. 1효라는 것은 네, 하락기수는 항상 맨 아래에서부터 위로 세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아래가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위에서부터 세어 내려오거나 중간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맨 아래에서부터 우리가 이 뿌리를 놓고 집을 올리듯 뿌리를 놓고 나무가 커간다. 네,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가 항상 1효예요. 1효. 그래서 보시면 술에 둔 1효.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80년 1월 1일 자정 태어난 이 사람은 술에 둔 1효에 숫자 있죠. 술에 둔 1효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술에 둔 1효가 이 사람의 선천괴다. 선천효다. 괴가 이제 뭐냐면 이 술에 둔 괴를 선천괴로 얻었는데 그 중에서도 술에 둔의 1효가 움직이는 때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이 사람이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효가 이 움직이는 이 술에 둔을 얻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를 이거를 동효라고 해요. 움직일 동효. 이것을 이제 하락기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원당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80년 1월 1일 자정에 태어난 이 사람은 술에 둔 1효를 얻었는데 이 사람은 술에 둔 괴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1효가 동하는 즉 1효가 원당효인 술에 둔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술에 둔 1효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둔 1효 그래서 뭐냐면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1효의 뜻을 이제 이 하락기수가 보여준 겁니다. 이 사람은 술에 둔 1효의 본문으로서 인생 전체가 정해지게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연도가 써있죠. 이게 뭐냐면 하락기수는 술에 둔 그러니까 이 사람 예를 들면 술에 둔 1효를 얻었고 이 1효가 뜻하는 바 본문이 네, 이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총운인데 동시에 이것은 이 사람의 0세부터 8세까지의 시기를 또한 다스리기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1효를 얻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1효를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2효가 나이가 되는 9살부터 14살까지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은 15살부터 20살까지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변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효가 의미하는 뜻이 각각의 나이대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운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든 네, 이 사람은 이 술에 둔 괴를 얻었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효가 동하는 이 효사, 즉 첫 번째 효를 이 사람의 인생 효로 얻었다 해서 술에 둔 1효가 이 사람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효가 원당이로 되다. 지금 여기 보시면 1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효다. 그러면 3자가 써 있겠죠. 그러면 술에 둔 3효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후천으로 뒤로 넘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후천괴로 돼요. 여기 보시면 같은 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수사. 예. 그럼 여기 보시면 이게 네 번째 효가 원당인 지수사 괴를 얻어서 이 사람은 지수사 1효, 2효, 3효, 4효, 4효. 지수사 4효를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하락기수는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보시면 42에서 47세가 네 번째 효인데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47, 48부터 53세까지. 네. 그러면 53세부터 그 다음 또 올라가요. 54부터 59세까지. 그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가서 60부터 65세까지. 네. 그리고 66부터 74세까지 이렇게 나이가 도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만약에 내가 이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80세에
이 인생이 어떤 하락에서 운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죽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81세부터 또 어디가 다스리겠어요? 그럼 다시 선천괴의 첫 번째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81세부터 88세까지가 이제 여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를 이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하락기수를 전반적으로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지금 영상이죠. 첫 번째, 효사. 네, 이 효사는 뭐냐면 술에 둔 일효가 의미하는 바 전체적인 의미를 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한자 음이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이 한자를 이제 번역을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해서 한자를 하나하나 1대1로 번역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1대1로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자 뒤에 숫자가 붙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붙어 있냐면 효사의 1번, 네, 효사의 1번 한자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효사, 그럼 여기 보시면 쭉 내려가면 네, 모든 저희가 이제 하락에서 본문은 괴사 본문으로 이렇게 본문은 마무리가 되게끔 해놨습니다. 뭐 효사 위에 효사가 있고 효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효사의 이 원문까지가 효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괴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괴사. 왜냐면 술에 둔 초효 1호, 그러니까 1효를 초효라고 그러는데 이게 초자가 돼 있죠. 그래서 초효 1효를 초효라 그래요. 구는 왜 붙었냐면 보통 이제 초구라 그래. 1효를 초구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건 저희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어쨌든 술에 둔 1효에서 효사, 효의 뜻 해서 효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원문이 끝나면 이게 효의 원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1효야, 술에 둔 1효와 관련된 원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면 괴사를 항상 그 밑에 집어넣었어요. 뭐냐면 이것은 1효에 대한 게 아니라 이 술에 둔 이 괴, 6개로 이루어진 이 그림 통으로 된 이 술에 둔 이 괴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또 써놓은 거예요. 알아야 돼요. 왜냐면 괴를 알아야 저희가 아까 위에 보시면 납값, 가장 중요하다 했죠. 이 납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괴사 본문 바로 아래부터는 항상 한자 뜻이 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다 해서, 네. 그래서 한자 사전과 중국어 이제 사전과 기타 등등 그 몇 가지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락기수에서 꼭 필요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뜻을 저희가 새롭게 다 그 작성을 했어요. 네, 그냥 오래 걸려서. 여기 보시면 효사의 1번 한자. 네, 이렇게 돼 있죠. 1번 순서대로 1번 효사. 그래서 이 한자가 뜻이 궁금하다 그러면 효사의 1번 한자에서 숫자가 써있죠. 1번. 네, 1번 써있죠. 그래서 사실 이건 이제 그 찾기가 쉽게 일부러 숫자를 붙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를 하는 거죠. 복사를 해서 찾기를 하면 바로 넘어가요. 컴퓨터로. 그래서 보통 이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F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면 넘어갑니다. 네, 같은 한자로 넘어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복사해서 찾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나중에 사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어쨌든 네, 그래서 효사 맨 위에 이 술에 둔 1효의 효사, 효의 뜻, 전반적인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상전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상전이란 게 뭐냐면 이 주역은 그 사실상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고 있는 주역의 어떤 그 원문의 해설은 다 그 공자 맹자할 때 그 공자님이 쓰신 그 책에 의해서 우리가 다 사실은 그 주역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공자님이 쓰신 주역 해설 책들 중에 이제 이 상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온 이 주역의 효사를 설명한 이야기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효사를 좀 더 자세하게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본문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 하락기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려운 때에 나아가 어쩌고저쩌고 이제 뜻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하라기수에서 이제 그 본문을 볼 때 보는 게 협자와 불협자. 그래서 하라기수는 항상 협자와 불협자가 맨 위에 나와요. 그럼 이제 이 협자 본문과 불협자 본문이 무엇이냐?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리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예, 계급이죠. 신분이 있었죠, 신분이. 그래서 그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힘드신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 양반집이나 또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귀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협자를 먼저 보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 환경이 갖추어진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럼 불협자는 무엇이냐? 이 불협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일 때 불협자를 읽는다. 그럼 오늘날에는 이걸 어떻게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집이 아주 잘 살거나 내가 태어났는데 집이 아주 잘 살거나 또는 우리 집이 뭐 대단한 무슨 힘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환경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나. 이렇다면은 협자로 보는 거예요. 일단.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든 전반적으로 그럴 때는 나를 협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협자를 읽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아. 나는 평범하게 태어났어.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을 해야 돼. 그러면 보통 이제 불협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협자를 먼저 읽습니다. 왜냐면 태어났을 때 이제 환경이 다 갖춰진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협자를 이제 디폴트로 먼저 읽어줍니다. 불협자의 본문을.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협자로 태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불협자의 본문이 인생에서 많이 섞여요. 또 마찬가지로 불협자로 태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협자의 본문이 어느 정도 인생에서 섞여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처음부터 섞어서 읽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이해도 어렵고. 왜냐면 하라기수에서는 어떤 사람이 협자로 보느냐 또는 어떤 사람을 불협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흐름이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 옛날로 치면은 내가 양반이나 또는 어떤 권세가의 자제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평범하거나 또는 좀 힘드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인생에서 어떤 주어지는 많은 것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하라기수는 그것을 고려를 해서 본문을 작성을 해놨어요. 우리 소광절 선생님께서 집대성 하시면서 이거를 정말 놀랍게도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저도 이제 다른 그런 운명, 이제 저는 운세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운세술들도 저도 물론 다루지만, 하라기수만이 유일하게 환경을 고려를 해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본문을 처음부터 짜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불협자를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경우에 디폴트로 보니까 그래서 불협자를 먼저 보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협자로서,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나는 내 신분을 바꾸리라 하는 어떤 각오가 대단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또는 내 운이 그 정도로 충분히 받쳐주는 것 같아. 근데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죠. 그러면 협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태어날 때 IQ가, 머리가 굉장히 좋다든지, 또는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 굉장히 타고나서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비록 우리 집안이 환경적으로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내가 분명 불협자지만 협자를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자인지 불협자인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어요. 오늘 이제 전반적인 이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운이 있습니다. 이 세운은 뭐냐면 우리가 사주를 볼 때나 다른 자미주수나 이런 걸 볼 때나 또 별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운은 똑같아요. 년, 월, 일의 운을 세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라기수는 또한 재밌게도 이걸 재직자, 학습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로 항상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물론 이것을 안 하는 본문이 가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본문에서 이 재직자, 학습자, 일반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재직자는 뭐냐면 직장인이에요. 옛날로 치면은 관직에 있거나
예, 오늘날로 치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이란 뜻입니다. 학습자는 뭐냐면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내가 이렇게 되려고 공부하고 있는 과정일 때 나는 학습자, 뭔가를 준비하는 사람이 학습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토익 준비를 한다든지 취직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통해서 어떤 승급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국가대표 뭐 대회를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쟁을 하거나 그런 걸 다 학습자에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은 뭐냐면 일반적은 모든 사람이 통틀어서 일반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재서석을 해서 통속적으로는 또는 뭐 일반 세속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모두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본문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한번 예외적으로 특정한 부류를 딱 이렇게 짚어서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또 한 번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레돈 초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라면 여명칙 여자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예를 든 거죠.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여자다 그러면 여성으로서의 운명 그러면 딱 이렇게 좀 결이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나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을 그냥 여명 하면은 그냥 여자라면 여자의 운명이라면 이렇게 해석했지만 이거를 이제 오늘날에 이제 대입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여자나 또는 여자와 같은 운명이라면 여자나 또는 여자와 같은 운명이라면 또는 여성스러운 사람이라면 또는 내가 옛날로 치면 여성들이 주로 했던 내조자의 그런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어떤 내조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운명이라면 또 남자인데 되게 여성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를 그렇다면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하르기수의 원문입니다. 쭉 보시면 역시 한자 한문 다 토를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하르기수의 이제 원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어떤 상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이 말이 좀 어려워도 이 원문이 좀 시예요. 이게 그냥 서술이 아니라 시로서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어렵고 좀 읽는데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한자들이 다 있는 건 일단 무시를 하고 한글만 한번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또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나가면 전체적인 이 맥락이 잡혀요. 이게 말이 안 좋네? 그럼 말이 좀 괜찮네? 이렇게 좀 맥락이 잡힙니다. 그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원문은 이 시로서 이 사람의 운명을 표현을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바로 괴사입니다. 이 괴사는 방금까지 봤던 것들은 다 효사예요. 수레둔이라면 지금 수레둔이니까요. 이 첫 번째 막대기에 속한 본문이에요. 수레둔 괴에서 첫 번째 막대기에 뽁 하고 나온 본문이에요. 근데 괴사는 첫 번째 막대기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 6개의 막대기가 통으로 되어 있는 이 수레둔 괴, 이 통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을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그림 하나의 전체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괴사 같은 경우에는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가 다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괴는 같으니까. 근데 효사는 달라져요, 계속. 왜? 1효, 2효, 3효, 4효, 5효, 6효니까. 그죠? 그래서 괴사가 쭉 이렇게 나오죠. 수레둔. 수레둔은 그 좋은 괴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하라이수 같은 경우에는 그 괴사보다는 효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괴사가 안 좋다고 해서 효사도 안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또 괴사가 좋다고 해서 효사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지풍승처럼 괴사도 좋고 효사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괴사와 효사의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수레둔 하면 이 괴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험하다 이게 처음에 시작돼요. 험한데 그러니까 수레둔 괴사 자체가 험해 안 좋아 험한데 으뜸으로 기라니 이로우려면 그러니까 뭐 조건이 붙는 거예요. 험한데 으뜸으로 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야 한다.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레둔 자체가 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레둔 괴사를 읽어보면 안 좋아, 힘들어,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하락이수는 운명, 즉 운세술로서 주역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을 보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역으로 이름을 짓는 장면에서 주역장면법에서도 보통으로 알고 있는 주역 그 뜻과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락이수도 괴사가 안 좋다고 해서 이 뜻까지 다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원당이라는 거는 내가 첫 번째 1효 원당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수레둔 초효의 본문을 읽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천괴와 후천괴의 비중이 어떠냐? 그럼 저희 보시면 저희 이제 스타리도 보시면 선천괴의 크기를 더 크게 키워놨죠. 이거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하락이수는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옛날 이 고서에도 그렇고 읽어보면은 선천괴와 후천괴의 비중을 굉장히 동등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많이 보게끔. 근데 사실상 이제 점은 맞아야 점이죠. 안 맞는다 이러면 이제 그 점이 종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 괴가 어느 괴가 더 인생에서 큰 비중이 되느냐, 임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쭉 임상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임상에 다가가게 되냐면 선천괴가 거의 100이다. 선천괴가 90% 이상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키워놨어요. 그럼 이제 후천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후천괴는 여기에 나오는 이 연도가 있죠. 이 연도. 후천괴가 시작한 이 연도. 21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년 4회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1년 이 연도를 전후로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뀐다고 해서 선천괴가 의미하는 거가 완전히 없어지고 후천괴에 나오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수사 4효의 협자와 불협자의 글귀가 확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선천괴는 이미 여전히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후천괴가 21년부터 인생이 크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꾹 참고 살아왔는데 이혼이 하고 싶어. 언제 이혼해? 21년도가 되었을 때 이혼을 할 생각이 생기거나 또는 이 날짜 전후로 해서 이혼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사건, 물론 이혼이 큰 사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을 통틀어 봤을 때 이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다 했을 때는 이 연도를 전후해서 이혼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몸이 굉장히 아프고 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뭐 수명이 짧다. 선천괴를 봤더니 이 사람 수명이 짧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천괴 안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뭐 어떤 조건들이 좋고 운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해서 건강관리도 잘 되고 이렇다면 21년 이 연도, 즉 후천이 들어오는 이 연도를 지나서 언젠가에 죽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선천괴가 의미하는 바와 후천괴가 의미하는 바는 선천괴는 90% 이상을 여전히 인생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후천괴는 거기에 보조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후천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고 항상 선천괴가 인생 전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